정세균 총리가 그 윤석열 관련한 그 월성원전 관련해서 네. 이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거에 대해서 공직자는 소신 갖고 일해라 이야기가 안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사항인데 이거를 범죄로 들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탈원전하고도 비슷한 맥락으로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케어를 범죄로 엮으려면 얼마든지 트집 잡아 엮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또 뭐 사법, 준사법까지 포함해갖고 이 영역에서 진짜 골 때리는 건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판사 사찰했다는 혐의를 서울 고검이 그거를 조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조사했게? 서면 조사로만 했다죠? 네. 검찰총장님 사실입니까? 윤석열 아니야. 아니요. 끝. 사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 우리가 서면 조사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박근혜 네. 서면 보고. 서면 보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조선일보 사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자연 조사를 할 때 그때도 경찰이 가서 서면 조사했다. 그냥 방문해서 물어보고 그냥 나왔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그 자택인가 집무실인가 호텔에 네. 가서 만났었죠. 그거는. 그럼 윤 총장이 그 정도 급 같이 만나서 회동하면 같은 급으로 쳐주는 건가요? 왜 서면 조사가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서면 조사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앉아있는 폼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판사 사찰 관련해 갖고는 그 검찰이 그거 자료를 모을 때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이 동원됐어요. 그것도 윤석열이 지시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조사가 어디 있어요? 서울 고검이 자기 바로 상관인 검찰총장한테 서면으로 물어보고 아니야 혐의 없음 이렇게 하는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공수처를 불러요. 배를 벌듯이. 공수처를 벌잖아 지금. 아니 누구는 수사할 때 집에서 나와서 수사 받으러 가는 곳까지 헬기 뛰어가면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요. 했잖아요. 개새끼 끌고 다니는 거 사진 찍었고 내보냈잖아. 그거는 짜고 친 거잖아요. 나 지금 나가니까 찍어라. 아이고. 자,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봉화마을에 갔는데요. 사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네. 묘소에 참배를 하시던데 추미애 장관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찡한 게 있어요. 온갖 공격을 받았지만 꿋꿋이 검찰개혁에 깃발을 들고 1년 넘게 아주 소위 개고생하셨던 이 느낌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과의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탄핵에 앞장섰던 그리고 우리 고향에서 삼보일비 하셨던 삼보일비 하셨죠. 예. 그 기억과 근데 검찰개혁에 이 깃발을 가장 먼저 드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검찰 개혁하려다 그렇게 돌아가신 거란 그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 뒤에 있는 제 뒤에 노무현, 문재인, 조국, 추미애 장관 이렇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저 감정은 되게 묘할 것 같다. 어찌 됐건 추미애 장관이 가서 공수처가 세워졌다는 일종의 보고를 해요. 되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세워졌어요, 대통령님. 네네. 사실 선수들끼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탄핵을 했다고 해서 추미애 저건 죽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그 당시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서로 이해하고 많은 이런 것들. 지금도 그걸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바닥에. 노 대통령 탄핵했다고. 아, 추미애. 그러면서 역사는 빚도 지고 그 네. 빚을 갚기도 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 거죠. 촛불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이뤄낸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이제서야 대통령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그 검찰개혁 작년 12월 달에 그 낙산사 가셔가지고 노 대통령 영정 앞에서 사진 찍었던
추미애 장관도 아마 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사실 노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이명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촛불 정권이 들어오고 그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도 공수처 계속 집회 나가고 하면서 아 이거 되긴 될까라는 생각으로 집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라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찌 됐던지 간에 2021년에 공수처가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검경 수사권이라던가 아니면 사법적폐 해결이라던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언젠가 되긴 되겠지라는 희망이 또 생기게 해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수처 설치된 거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제 발의된 법이 있어요. 네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네. 이게 뭐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6개 중대범죄가 중대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여전히. 넘어갔잖아요. 예. 요거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지금 안으로는 법무부 직할로 놓는다 이런 산하 안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 윤석열 때문에 검찰은 지금 소위 개 털렸습니다. 정말 큰 그림이죠. 윤석열이 사법 이 개혁을 정말 앞당겨 준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이죠. 2인 전에 나와야 돼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 주신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네. 본인은 검찰청장 자리만 이제 유지하기 지키시다가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가족들도 지금 희생이 크죠. 네. 역사의 반작용이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난리를 칠수록 사실은 검찰 개혁의 제도적 시스템적 완비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 이분께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을 끝내고 나면 감사 인사로 감사패. 드리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 집에 보일러라도 좀 놔드려야 되나요? 일찍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아, 아니 미리 그거는 다 보신 거군요. 그 음모론이 맞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이 일부러 네. 문 대통령하고 짜고 야 그냥 검찰 개혁하자 그러면 여론이 안 모아지니까 네가 난리 한번 잡아. 엑스맨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수처 설치하자고 막 그럴 거고 뭐 검경 수사권 분리하자 그럴 거고 심지어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자고 그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했더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충성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모와 줄리가 큰일을 하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중대범죄수사청의 그 설치 법안 내용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부여해 주는 거죠. 이제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 중에 몸통만 남겨놓고요. 팔다리 날개까지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훌륭하신 위인이죠. 검찰 개혁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 답해줘. 윤석열이 했다. 우리 윤서방 장하네. 장모님이 빙의하셨나 봐요. 이번 주에 훌륭하신 분이네. 암탉 좀 잡아줘야겠어요. 그냥 암탉은 맛이 없고요. 씨암탉이 맛있어요. 내 평생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는데 못 이루어지긴 했지만 난 장가를 시골로 가는 거였어요. 결혼하면은 처갓집 가면은 장모님이 씨암탉을 삶아준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요즘은 다 시켜주세요. 그 배달. 치킨으로 그렇죠. 에이, 토종닭이 맛있죠. 네. 딱 삶아가지고 혹시 최유미 의원은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입니다. 와. 에이, 씨암탉 같은 거 없겠군요. 그렇죠. 어. 예, 대신 치킨. 아니 근데 솔직히 저희 친정 엄마가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명절 지내고 오면 저희 신랑이 하는 말이 지그시 저를 보면서 자기는 장모님은 안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은근히 재밌으신 분이네. 방송 한 서너 번만 하면은 그게 날아다니겠는데. 예, 지금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잘하면은 예, 고정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마차님 싫어해요. 따로 원차님 곁에서 마차님보다 잘하진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 밑에. 네네. 근데 오늘 그 나온 보도 중에 단독 중앙일보의 김수민 기자
수민아, 우리 딸 이름이 수민이야. 이러지 마. 인사 앞두고 검찰 사직 러쉬. 안파선 탈출 심정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고위직 인사를 했잖아요. 뭐 저 지검장들 바꾸고 막 이랬는데 네. 앞두고 검찰 사직 러쉬래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인사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추범계 장관께서.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의 줄 섰던 라인 또는 공수처가 세워지고 있는 공수처가 실제로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전관들이 많이 나가면 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사직서를 쓰는 사람들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정권 때나 정기 인사 같은 게 있으면 그만두는 사람 수십 명 나옵니다. 항상. 네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은 그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너무 압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검찰을 뛰쳐나가는 이를테면 수사 전문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써먹어서 사실 정말 몇 명이나 이렇게 세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윤석열 때도 그렇고 우리 윤서방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뭐 1차 검난, 2차 검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나갔습니까? 지금 우리 정변이나 춘변이 검사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공수처? 네. 그래서 일단 오연철, 박진원 이렇게 두 명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러쉬입니까? 러쉬?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했거나 아니면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수사했던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가냐는 거죠. 예. 지금 다시 불 붙었는데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탄핵당할까봐. 이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핵심 간부들이 사직 러쉬가 아니고 러시앤 캐시겠죠. 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검사들의 자긍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래. 검사들 자긍심은 얘네들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가서 눈사롱에 가서 범죄 혐의자와 술 처먹는 것이 검사의 자긍심이 무너지는 거죠. 최소한 러쉬라고 하려면은 3명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첫 걸음 될 때도 두 발짝을 옮겨야지 이제 한 걸음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면 3명부터라고 러쉬를 해야 되는데 잘못 배운 것 같네요. 검사의 자긍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야 검사가 대한민국에서 겁나게 존경받는 자리였습니까? 검사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고추장과 마요네즈. 그 꽃한주라고 있었죠. 그 빨가벗고 이렇게 네. 꽃한주 많은 그 내부자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거? 잠깐만요. 인사부터 하시고요. 네. 누구세요? 아까부터 있었는데 못 봤으니까. 제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오늘 지하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면서요. 예, 중단됐죠. 거의 한 3-40분, 1시간 가까이 중단이 돼서 1, 4호선. 최민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4호선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고개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제 장애인 단체가 그 약간의 그런 시위를 하면서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타고 내리고를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시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구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뭐 이런 문제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예. 자, 그런 거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네. 그런 부분은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검사들이 러시앤 캐시를 러시라고 표현하는 우리 수민아 우리 딸내미 거요. 가끔씩 우리 아빠 방송 생방송으로 봐요. 깜짝 놀라겠네. 수민이 있으면 1번. 딸이 보고 있다고 알려지면 내가 욕을 못하죠. 아무튼 진짜 웃긴다. 검찰의 자긍심이 무너졌대요. 검찰의 자긍심은 스스로들 무너뜨리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우리가 흠집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본인이 남이 보든 안 보든 제 좌우명인 신독처럼 사시잖아요. 그런 건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은 일부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검사들이 스폰서 두고 뭐 사건 거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표적 수사하고 정치 수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긍심이 있어요? 그 댓글 달던 300명 검사들 있잖아요.
300명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죠. 아 뭔가 러쉬를 이룬다 뭐 자긍심이 무너졌다 아 엄중하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2명 딸랑 나온 걸 가지고 밥그릇 챙기러 나온 거지 그게 뭐 자긍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민이를 내가 계속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 인사 때는 몇십 명씩 그만둔다니까 원래 내가 차장검사로 있는데 뭐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사표 내고 나와서 빨리 개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낫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검사들의 자긍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검사들이 러쉬를 탈출 러쉬를 이루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나가면 몸값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순서대로. 번호표 받아가지고 이 고참 순서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 지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법조 출입기자단 해체했던 게 맞아요. 출입기자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단체가 만드는 이기주의가 있어서 취재원과 결합을 해버리면 네. 어떤 언론의 기능도 할 수가 없는데 이 김수민 같은 법조 출입기자들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오다 받고 계속 조국 장관 내 피의사실 공포하면서 사실은 기소도 못하는 내용들을 그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지금까지도 아직 잔당이 남아가지고 자긍심을 무너뜨린 게 마치 문재인 정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 출입 기자를 보면은 보통 뭐 법대를 나왔거나 사실 패스를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도 해본 공부, 나는 뭐 좀 동질감을 느끼는 건가요? 내가 시험만 패스 못했지 갔으면 너네랑 같은 자리인데 약간 이런 제가 항상 듣는 얘 있잖아요. 샤넬에서 일하면 다 자기가 샤넬인 줄 안다고. 지금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뭐 밖에서 보면 되게 가짠다는 거예요. 맞아. 얘들은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검사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의혹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의 이 검사놈들이 법조 출입기자랑 친해서 법조 출입기자의 민원을 안 받아줬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저는 되잖아. 그게 기자들의 진짜 본질적인 권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법조 내가- 기자단이 안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어디 검사 누구랑 친하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자기 친척이나 지인이나 친척 같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도움 안 받겠냐는 거죠.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검사 동일체예요. 일방적인 건 없으니까요. 서로 아,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거 전수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 카톡 다 까야죠. 네. 카톡 다 까면 다 나올 겁니다. 텔방을 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요즘 다 텔로 옮기셔가지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